뭔가를 내가 열심히 읽고 공부를 했는데 실제 나중에 그것을 인출해야 될 때, 지식을 써먹어야 될 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내가 그냥 뭔가를 대충 읽으면 당연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열심히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면 되게 허무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 과정을 안 거쳐서 그래요. 첫째는 책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추론하고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리하는 방법 8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원리를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처음으로 정리는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그대로 내가 수용하는 방식의 정리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는 내용, 내 지식하고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내 지식과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네, 고쳐야겠다라고 하는 방식의 정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용하는 방식의 정리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형광펜을 이제 주로 쓰는데, 책을 읽을 때 뭐 볼펜을 쓰기도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내 생각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책의 골격과 뼈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가 3번째인가 4번째 영상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책 내용을 머리에 퍼담는 법이란 영상이에요. 꼭 한번 보시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목차 뒤에 물음표 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밑줄을 치면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서 형광펜으로 밑줄 작업을 한 30분 정도에 한 권 정도 책을 마무리를 합니다. 조금 더 할 때는 이틀 정도 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내가 특히 이게 이 단어를 기억하면 나머지 내용들이 떠오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형광펜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단어를 밑줄을 쳐줍니다. 그래서 밑줄을 치는 거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일 때, 객관적으로 중요한 뼈대를 형성하는 부분일 때 밑줄을 치고요. 그 다음에 단어 체크할 때는 해당 단어를 체크하면 나머지 내용이 떠오를 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정리 방법은 이렇게 뭐랄까, 내가 한번 생각을 정리해주는 요약 방식이 있어요. 뭐 감정도 좀 적어 주셔도 좋은데, 텍스트에서 내용을 요약해주는 것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물음표를 쳤는데 목차에 밑줄 칠 게 없다든지 이럴 때는 내가 직접 요약을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책 그 문단 끝날 때 간단하게 적어줍니다. 또는 밑줄을 내가 너무 많이 쳤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책에 너무 예시가 많은 책이라든지 이러면은 굳이 그 부분은 나중에 읽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밑줄 친 부분만 모아서 새롭게 내용을 구성해서 내가 뭔가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있다고 하면은 책 마지막 부분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볼펜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책에서 뭔가 전체적으로 이 구조가 잘 안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제 밑줄을 치거나 내가 내용을 요약하기 어려운 그런 단계에서 조금 더 보조적으로 해주는 건데, 책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빈 칸들이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우리가 뭐 교양이나 자기계발에 관한 책들, 전문 서적 같은 경우에 좀 목차가 잘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왼쪽에 사이드에 옆 방자를 써가지고 방줄을 달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요약하는 느낌으로 옆에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눈에 딱 띄게 이렇게 단락마다 옆에다 줄을 딱 쳐줘요. 책은 좀 깨끗하게 보고 싶다는 어떤 독서 결벽증 가지신 분들도 계신데, 책은 더럽히는 만큼 내 것이 된다는 거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의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이런 또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좀 내용이 좀 추상적이다. 예를 들어서 뭐 법학이라든지 뭐 뇌과학이라든지 뭐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뉴턴의 뭐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행정법에 있어서 뭐 대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게 다만 그런 것들을 뭔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내가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은 굉장히 쉽게 내용을 딱 떠올릴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끼리 같은 거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코도 있고 뭐 긴 이 두 개를 상하라고 하는데 눈은 굉장히 작고 귀는 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귀라든지 눈이라든지 하나만 집중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뭐 상하라는 표현을 본다든지 포유류라는 표현을 본다든지 뭐 아니면은 발톱 이런 것들이 뭔가 내가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떠올려 가지고 설명하는 것과는 되게 달라요. 방향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잖아요. 서로 다르잖아요. 이럴 때 이미지를 좀 활용해서 정리를 해줄 수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다음부터 방법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책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재편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내 지식과 비교를 해봤는데 이거는 좀 내용이 잘못됐다, 또는 내 지식이 아니라 내가 잘못됐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객관적인 지식을 볼 때 좀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내용상 모순이 있다. 작가가 A에 대해서 쓰기로 했는데 밑에 내용을 보니까 B도 있네? 이런 건 이제 B를 지워야겠죠. 그죠? 또는 참고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그 방법도 4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처음으로는 이렇게 제목 자체를 조금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숫자 제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작가는 1, 2, 3, 4라고 썼는데 내가 보니까 4, 3, 1, 2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앞에 숫자만 바꿔주면 다음부터 내가 돌아와서 책을 읽을 때 아, 요 부분부터 읽는 게 내 사고랑 부합해 또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통념과 부합해 이렇게 바꿔서 읽어줄 수가 있겠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작가도 자기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다만 그게 기존의 내 사고나 통념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고쳐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예도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A에 대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밑에 내용은 A, B예요. 근데 제목이 A로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워줬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이유도 좀 적어줘야겠죠. 다음에 내가 책을 읽으러 돌아왔을 때 왜 이걸 지웠는지 떠올리지 못하면 책을 다시 읽어야 돼요. 불경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 방법은 좀 불필요한 내용이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제목에 보니까 A, B, C만 쓰기로 했는데 D가 갑자기 나온다 이럴 때는 저는 그냥 전체를 괄호를 쳐줍니다. 다음부터 이거 읽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때도 이유를 조금 적어줍니다. 이 부분 별다른 의미가 없네라고 제가 적어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뭔가 이 작가가 쓴 내용이 진짜 전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책하고 너무 다르다. 내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때는 만약에 내가 생각이 완전히 딱 고착화됐다. 이건 정말 틀렸다. 내가 정말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틀렸다 이러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내가 목차를 수정하는 걸로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크게 목차를 내가 새로 잡아서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목차가 없는 책이어도 여러분 있잖아요. 머릿속에는 목차 이 트리들이 다 있어요. 논리 구조들이 내가 말을 할 때 또는 쓸 때 표현하느냐 적느냐 안 적느냐에서만 차이가 있지 사람의 모든 생각은 트리 구조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머릿속에 줄글을 떠올리신다든지 아니면 뭉뚱그려진 어떤 형식의 정보들을 보관하시면 굉장히 저장하거나 인출할 때 어려움이 많이 발생한다.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폴더를 만들어서 나뭇가지 이렇게 형태로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꼭 지식을 저장을 해주세요. 그걸 잘 하시려면은 평소에 이런 형태로 저장해보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감정을 좀 적어요, 정리할 때.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논리적 순서가 없는 구성이다. 그렇지만 내가 정리를 해본다 해서 완전히 재편을 한 거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나는 조금 아직까지 내 생각이 완전히 좀 이렇게 고착화된 건 아니고 좀 유동적인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책을 더럽히는 게 싫다 그러면 지금처럼 포스트잇에 따로 정리해서 딱 붙여주시면 다시 읽어보니까 내 생각이 좀 잘못됐거나 다른 이론들 또는 다른 통념 이런 것들이 비춰보니까 좀 잘못된 게 있네 하면은 포스트잇만 나중에 딱 띄어서 버리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기술 8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원리적인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굉장히 좀 몰입이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식 자체가 인지랑 이해의 수준을 좀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억이 쇠퇴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정리를 안 한 책을 읽으면은 그때부터 다시 앞에 있는 과정을 모두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두는 거는 말하자면 내가 쉽게 옛날에 책을 열심히 몰두해서 읽었던, 집중해서 읽었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힌트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힌트들을 만들어 두시면 이제 정리가 전체적으로 됐죠. 그 다음에 뭘 해주시냐. 사실 이거는 뭐 그냥 일반 책을 읽는 분들이나 또는 뭐 고시생분들이 많이 쓰는 방식인데 내가 책의 내용을 다음 내용을 추측하면서 읽는 방식이에요. 정리가 어느 정도 됐으면 머릿속에 내가 좀 만들어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책을 넘길 때 제목만 딱 보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말이 뭐였지? 내가 정리한 내용이 뭐였지?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서는 2가지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작가의 생각은 뭐였더라? 중심 내용이 뭐였더라? 이게 안 떠오르면 책 다시 찾아서 읽으셔야 되고 2번째, 그래서 나는 어떻게 수정했더라?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어떤 말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내가 자꾸 뭔가 이렇게 줄줄줄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마디로 자꾸 설명해보는 연습 해주시고 나중에 조금 더 연습이 되면은 우리 할머니한테까지 설명한다. 그러니까 사실 할머니랑 나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 말하는 방식이라든지 인지 수준 자체가 할머니가 낮다는 뜻이 아니라 이분은 굉장히 좀 폭넓은 사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분을 내가 납득시킬 수 없을 정도라면 사실 모른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부터 항상 책을 읽으면 머릿속으로 자꾸 이거 우리 할머니, 저 돌아가시긴 했는데 할머니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이런 상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 윤규야 말이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들 해보시면 내가 어느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지 좀 훨씬 더 점검을 잘 할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이 사실 읽기의 기술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제가 예고드린 대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책을 제가 1, 2주에 한 권 정도를 진행을 할 건데
총균세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한 6편, 7편에 걸쳐서 읽기 기술 말씀드렸던 것들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총균세 같은 거는 책이 사실 정말 쉬운 책이거든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진짜 뚫어져라 목차만 20분만 봐도 전체 내용을 내가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책입니다. 다만 이제 번역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고 좀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또 뭐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 제가 손쉽게 읽는 법 다음 시간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었을 때, 열심히 읽었을 때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이유는 두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그렇다. 처음에는 정리하는 과정. 정리하는 과정에는 내가 저자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인용하는 방식의 정리랑 그 다음에 수정하는 방식의 정리가 있는데 다시 인용하는 방식은 네 가지로 아까 나눠졌었죠. 그죠? 요약한다든지 밑줄 치는 거. 그 다음에 수정하는 방식은 내가 포스트잇이나 책에다가 뭐 이렇게 긋고 없애고 가피라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거 말씀드렸죠. 이 방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한다면 마무리 읽기를 한 번 더 해주는데 30분 읽기의 마지막 단계는 마무리 읽기예요. 이 마무리 읽기 단계에서는 좀 빠르게 읽으면서 스피디하게 읽으면서 다음 나올 내용이 뭐였지? 질문 한번 해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고 확인하고 그래서 추론하고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 지식은 다시 한번 정독해 주는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단계를 아마 여러분들이 거치시는 게 마지막 읽기로 넣으시면 아마 내 진짜 지식들이 정말 탄탄해지고 내게 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읽기가 참 모든 어떤 지식 습득의 기초가 돼요. 요즘에는 뭐 영상을 또 많이 보고 또 그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읽는 것을 통해서 다른 매체를 대하는 방식도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서 읽기와 배움, 공부의 즐거움을 한 번 더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